눈보라가 몰아치는 서울의 겨울밤, 병원 옥상에서 이지민은 홀로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의사 가운을 펄럭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보다 더 차갑게 빛났다. 너 같은 사람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 말은 방금 옥상으로 올라온 김서연을 향한 것이었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스카프를 고쳐맸다. 그녀는 이곳 서울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의 신경외과 수석의사인 이지민을 만나러 왔다. 이지민은 병원 내에서 냉혈한 알파로 불렸다. 그녀는 32세의 천재적인 외과의사로 수술실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을 자랑했지만 인간적인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존경했지만 두려워했다. 환자들은 그녀의 손에 목숨을 맡겼지만 그녀의 차가운 말투에 위축되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이지민의 얼음 같은 외면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보았다고 믿었다. 서연은 28세의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였다. 그녀는 따뜻한 성격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미소로 주변을 밝히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서연은 레즈비언이었고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왔다. 그녀는 사랑을 꿈꿨지만 그 사랑이 이지민이라는 차가운 벽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한 달 전 서연의 오빠가 교통사고로 이 병원에 실려왔고 이지민이 그의 수술을 맡았다. 서연은 오빠의 병실을 방문하며 이지민을 처음 만났다. 이지민은 서연에게 단 한마디도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다. 환자는 회복 중입니다. 필요 이상의 방문은 삼가세요. 그 말투는 마치 서연을 병원에서 쫓아내고 싶어 하는 듯 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지민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그것은 냉정함 속에 숨겨진 깊은 고독이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이상하리만치 이지민에게 끌렸다. 그녀는 이지민이 병원에서 홀로 밥을 먹는 모습을 보았고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혼자 서서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를 보았다. 서연은 궁금했다. 이지민은 왜 그렇게 자신을 단단히 가두고 사는 걸까? 그녀의 차가운 껍질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 서연은 매일 병원에 들렀다. 오빠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하지만 사실은 이지민을 더 알고 싶었다. 그녀는 이지민이 쉬는 시간에 커피를 건넸고 짧은 대화를 시도했다. 의사 선생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커피 한 잔 어때요? 서연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이지민은 단칼에 거절했다.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지민의 차가운 벽을 뚫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이지민이 수술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이지민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12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끝낸 그녀였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다가갔다. 괜찮으신가요?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이지민은 서연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내가 무슨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도움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사람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지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주 잠깐 그녀의 차가운 껍질이 깨어지는 듯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지민은 곧바로 등을 돌렸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녀는 차갑게 말하며 사라졌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뛰고 있었다. 이지민은 왜 그렇게 자신을 밀어내는 걸까? 그리고 왜 서연은 그를 계속 쫓고 있는 걸까? 며칠 후 서연은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이지민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 한 간호사가 동료와 수군거리며 말했다. 이지민 선생님,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대학 시절에 연애하다가 크게 되었대. 그래서 저렇게 차가워진 거야.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지민의 차가운 태도 뒤에는 상처가 있었던 걸까?
그녀는 더 알고 싶어졌다. 이지민의 과거, 그녀의 상처, 그리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짜 모습. 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이지민의 마음을 열어보고 싶었다. 그녀는 이지민을 이해하고 싶었고 그녀의 차가운 벽을 녹이고 싶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을 터였다. 이지민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서연 자신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서연의 마음은 점점 더 커져갔다. 서연은 매일 병원에 들렀다. 오빠의 상태는 점차 나아졌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더 이지민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지민이 근무하는 시간대를 파악했고 그녀가 자주 들르는 병원 내 카페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서연은 이지민이 커피를 사러 올 때마다 가볍게 말을 걸었다. 오늘 좀 덜 바빠 보이시네요. 의사 선생님. 이지민은 여전히 차갑게 대꾸했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지민의 단단한 벽에 작은 균열이라도 내고 싶었다. 어느 날 서연은 병원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이지민을 우연히 마주쳤다. 이지민은 벤치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의사 가운을 입지 않은 편안한 옷차림이었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다가갔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휴일이 있나 보네요. 이지민은 서연을 보고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왜 자꾸 날 따라다니는 거지? 그녀의 말투는 날카로웠지만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이에요. 같이 커피 한 잔 어때요? 놀랍게도 이지민은 그날 처음으로 서연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벤치 옆자리를 가리켰고 서연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침묵은 어색했지만 서연에게는 그 순간이 특별했다. 이지민의 옆모습을 보며 그녀는 이상하리만치 가슴이 뛰었다. 이지민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지만 서연은 그녀의 눈빛에서 미세한 흔들림을 느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조금씩 잦아졌다. 서연은 이지민이 쉬는 시간에 병원 카페에서 마주칠 때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이지민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서연의 끈질긴 접근에 점차 반응하기 시작했다. 너 진짜 끈질기다. 이지민이 어느 날 툭 던진 말에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제 매력이에요. 그 순간 이지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지민이 우는 걸까? 정말로. 하지만 그 작은 진전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서연은 병원에서 이지민이 동료 의사와 다투는 모습을 보았다. 이지민은 차갑게 동료를 몰아세웠고 그 모습은 마치 그녀가 다시 얼음 속으로 돌아간 듯 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이지민은 왜 이렇게 자신을 가두는 걸까? 그녀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서연은 이지민의 과거를 더 알아보기로 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지민 선생님,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저렇게 차가우신 걸까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분, 대학 시절에 연애로 크게 상처받았대요. 상대가 여자였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 뒤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지민도 자신과 같은 길을 걸었던 걸까? 그녀의 차가운 태도는 상처 때문이었을까? 서연은 이지민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많은 용기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이지민을 보면서 서연은 점점 더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이지민에게 끌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깊은 감정이었다. 어느 날
서연은 용기를 내어 이지민에게 편지를 썼다. 그녀는 편지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담았다. 이지민 선생님, 저는 당신을 보면 이상하게 가슴이 뛰어요. 당신의 차가운 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보고 싶어요. 제가 너무 주제넘은 걸까요? 서연은 편지를 이지민의 사물함에 몰래 넣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다음 날 이지민은 서연을 병원 복도에서 불러 세웠다. 그녀는 서연의 편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게 뭐야? 이지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숨을 삼키며 대답했다. 제 마음이에요. 이지민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지민은 결국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녀의 말은 차가웠지만 서연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다. 서연은 이지민의 반응에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지민의 차가운 말투 뒤에 숨겨진 떨림을 보았다. 이지민은 서연의 편지를 버리지 않았다. 그것은 서연에게 작은 희망이었다. 그녀는 이지민이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병원에서 큰 사건이 터졌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이지민의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다. 이지민은 15시간 동안 수술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병원 로비에서 이지민을 기다렸다. 그녀는 이지민이 지쳐 나올 때 곁에 있고 싶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이지민이 수술실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이지민에게 다가갔다. 수술 잘 끝났나요? 많이 힘드셨죠? 이지민은 서연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왜 아직 여기 있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날카로움은 덜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돼서요.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이지민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을 지나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발걸음이 조금 느려진 것 같았다. 그날 밤 서연은 이지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환자를 살리신 거 대단해요. 이지민은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서연은 병원 카페에서 이지민을 만났을 때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 놀라운 일을 겪었다. 너 왜 자꾸 나한테 신경 쓰는 거야? 이지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궁금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는 선생님이 좋아요. 그냥 당신을 더 알고 싶어요. 이지민은 서연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너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 곁에 있으면 다쳐. 이지민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서연은 그 안에 숨겨진 진심을 느꼈다. 이지민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동시에 서연을 밀어내려 하고 있었다. 그 후로도 서연은 이지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이지민이 좋아하는 커피를 알아내고 그녀가 쉬는 시간에 맞춰 카페에서 기다렸다. 이지민은 서연의 끈질김에 점점 무뎌지는 듯했다. 어느 날 이지민은 서연에게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나 예전에 누군가를 정말 좋아했었어. 하지만 그 사람은 날 배신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시는 건가요? 이지민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녀의 침묵 속에서 답을 찾았다. 이지민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자신을 가두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다. 서연은 자신의 마음을 더 솔직히 드러내기로 했다. 그녀는 이지민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썼다. 선생님, 저는 당신의 상처를 이해해요. 저도 사람들 앞에서 제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당신을 좋아해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밀어내더라도 저는 기다릴게요. 서연은 편지를 이지민에게 직접 건넸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이지민은 편지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빛이 달랐다. 그 안에는 분노나 냉정함이 아니라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 눈빛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 이지민은 서연의 마음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건 서연에게 충분했다. 시간이 흘렀고 서연과 이지민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해갔다. 이지민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서연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그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병원 카페에서 자주 마주쳤고 짧은 대화가 점점 길어졌다. 이지민은 서연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말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쉽지 않았다. 병원 내에서 이지민과 서연이 자주 함께 있는 모습이 동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소문이 퍼졌다. 이지민 선생님이 저렇게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건 처음 봐. 저 여자 환자 가족 아니야? 왜 자꾸 병원에 오는 거지? 서연은 그 소문이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았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동성애에 대해 보수적이었고 서연은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지민에게 자신의 진심을 계속 보여주고 싶었다. 어느 날 서연은 이지민을 병원 근처의 한강공원으로 초대했다. 선생님, 잠깐 바람 쐬러 갈까요? 너무 병원에만 계시잖아요. 이지민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걷다가 작은 벤치에 앉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가운데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저 사실 좀 무서워요. 사람들한테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지민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럼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대답했다. 저는 선생님을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저도 선생님처럼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더 선생님을 이해하고 싶어요. 이지민은 아무 말 없이 한강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이지민은 서연에게 조금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서연이 보내는 문자를 무시하지 않았고 가끔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했다. 서연은 그 작은 변화에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이지민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고 서연은 그녀를 너무 세게 밀어붙이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큰 위기가 닥쳤다. 이지민이 맡은 환자가 수술 후 합병증으로 위독해졌다. 이지민은 밤낮 없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환자는 숨을 거두었다. 이지민은 수술실 밖으로 나와 벽에 기대어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과 자책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갔다. 선생님, 괜찮아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이지민은 서연을 밀쳐냈다. 넌 뭘 알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서연은 이지민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최선을 다했어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이지민은 서연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결국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이지민은 서연 앞에서 무너졌다. 그 순간 서연은 이지민을 안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지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이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연결이 생겨나고 있었다.
이지민의 눈물은 서연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이지민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 줄 몰랐다. 하지만 그 눈물은 서연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지민은 더 이상 서연을 완전히 밀어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병원 밖에서도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이지민은 서연과 함께 있을 때면 차가운 껍질이 조금씩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이지민은 서연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그녀의 집은 병원만큼이나 깔끔하고 단정했지만 따뜻함은 부족했다. 서연은 이지민의 집에서 그녀의 다른 모습을 발견했다. 책장에는 의학 서적뿐만 아니라 문학책과 시집이 꽂혀 있었다. 선생님, 시 좋아하세요? 서연이 웃으며 묻자 이지민은 살짝 얼굴을 붉혔다. 그냥 가끔 읽어오. 그 모습은 서연에게 너무나 귀여웠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지민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내가 대학 때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그녀는 나와 같은 전공이었지. 하지만 그녀는 나를 이용했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이지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이지민의 손을 잡았다. 그 사람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단단한 벽을 쌓은 거예요. 이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그런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선생님을 상처 주지 않을게요. 믿어주세요. 이지민은 서연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서연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이지민은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고, 서연은 이지민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흘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병원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지민 선생님이랑 그 여자, 뭔가 이상해. 설마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서연은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이지민에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 너무 빠른 걸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무서워요. 이지민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만 괜찮다면 나도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서연은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병원 원장이 이지민을 불러 소문을 물었다. 이지민 선생, 자네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사실인가? 이지민은 차갑게 대답했다. 제 사생활은 병원과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만족하지 않았다. 자네는 이 병원의 얼굴이야. 신중하게 행동해. 이지민은 그 말을 듣고 분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이지민이 점점 더 압박받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지민에게 미안했다. 선생님,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이지민은 서연의 말을 끊었다.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내가 너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그 말은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기로 다짐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지만 그들을 둘러싼 세상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병원 내에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이지민은 동료들로부터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서연은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지민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녀는 이지민에게 말했다. 저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요. 우리 당당하게 같이 있고 싶어요. 이지민은 서연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사회의 시선을 떠올렸다. 하지만 서연의 단단한 눈빛을 보고 그녀는 결심했다. 그래, 너 말대로 해. 두 사람은 병원에서 당당히 손을 잡고 다녔다.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몇몇에게는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용기는 곧 시험대에 올랐다.
병원 내에서 이지민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의사가 저렇게 행동해서 되겠어? 환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지민은 그 모든 비판을 차갑게 받아 넘겼지만 서연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녀는 이지민이 자신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웠다. 어느 날 서연은 이지민에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나을까요? 저 때문에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이지민은 서연의 말을 듣고 화를 냈다. 너 지금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지민은 서연을 끌어안았다. 너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전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시험받고 있었다. 병원 원장은 이지민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다. 자네가 계속 이렇게 행동하면 병원에서 자네 자리를 보장할 수 없어. 이지민은 그 말에 차갑게 웃었다. 그럼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녀는 병원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이지민의 결정을 듣고 충격받았다. 선생님, 그건 너무 큰 결정이에요. 당신은 이 일을 사랑하잖아요. 이지민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건 너야? 그리고 너와 함께라면 어디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서연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지민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알았다. 두 사람은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이지민은 새로운 병원에서 일자리를 찾았고 서연은 자신의 일러스트레이터 일을 계속하며 이지민을 지원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병원의 차가운 복도에 갇혀 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았다. 이지민은 새로운 병원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고 서연은 자신의 일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이지민은 서연의 따뜻함 덕분에 점점 더 자신의 마음을 열었고 서연은 이지민의 강인함 덕분에 더 용기를 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다시 만났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그 벤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지민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었어. 처음으로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웃어주세요. 그들의 사랑은 한국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빛났다. 그들은 서로를 지키며 자신들의 사랑을 당당히 지켰다. 병원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지민은 더 이상 냉혈한 알파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연의 곁에서 따뜻한 미소를 짓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약속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를 놓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은 그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서울의 야경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차가운 바람도 녹일 수 있을 만큼 강렬했다.